네,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내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인정했다. 그리고 유죄는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시청자분들께 간략한 그 문단을 말씀드리면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계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밖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구정차장님, 네.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걸로 생각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검찰 진술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좀 열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지금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노 세력이 친문 세력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냈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 이른바 친노, 친문 진영에 속해 있는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당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던 내용, 굉장히 불미스러운 내용이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중수부장의 어떤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여하를 떠나서 굉장히 휘발성이 클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이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권양숙 여사가 반영차 회장으로부터 시계 세트를 받았고 이런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공모 혐의를 주장하는 건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어떻게 입증하거나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건은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이인규 변호사는 당시에 사건 담당 검사였을 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당시에 조사를 했던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지 저 주장이 그렇다면 과연 사실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지금 현재 알아볼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회고록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 시점에 과연 무슨 목적으로 냈는지 그것 자체를 야당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돌아가신 분과 그 유족들에 대해서 2차 가해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얘기가 그 당시에 검찰 조서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한 말인지 또는 그냥 조사 과정에서 그냥 지나갔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 말을 정말 노 전 대통령이 했는지 여부도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인규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사 기록, 그 당시에 했던 기록을 공개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조서를 공개한다고 해도 저 얘기 자체가 담겨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에 와서 조서를 공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서 자체도 검찰이 그냥 수사를 했던 일방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정식 재판에 넘어가서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증거 능력이 있는지 확인받지도 못한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사실인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시점에 일방적인 저런 회고록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부적절하고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대질 신문은 결국 무산됐지만 조사실에서 만남을 갖긴 했다고 책 내용에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체념한 듯 말을 건넸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저 변호사님 주장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소를 하면 돼요. 왜 이게 말로 자꾸 이게 정치 검찰이 2번 죽이고 어떠고 떠들지 말고 바로 이제 이인규 중수부장을 사자 명예훼손하고요.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나 노건호 씨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고발하면 바로 이게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게 녹화 있잖아요. 조사하는 이게 장면 녹화 영상이 영구 보존돼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저는 영구 보존돼 있으니 종이 조서는 문맥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정확한 해석이 안 되지만 만약에 검사와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하는 이 장면 녹화를 본다면 그럼 이게 대통령이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잖아요.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게 재단의 해명은요. 재단은 뭐냐면 이게 시계 있잖아요. 시계를 회갑 기념으로 친척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퇴임 후에 권양숙 여사한테 주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조사 때까지 몰랐다 시계를. 이렇게 지금 재단은 해명하잖아요. 어떻게 회갑 선물을 친척한테 맡겨놨다가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퇴임 후에
부인한 데만 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근데 이인규 중수부장의 해고록에 보면 그냥 이게 노잖아요. 이 부장 시계너게 뺍시다. 쪽팔리잖아. 뭐 이런 게 노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 녹화 장면을 저는 이게 공개 검증을 하든지 고소해서 조사해 보면 충분히 진실이 밝혀진다. 우리가 이게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인규 아마 이게 중수부장이 쓴 책은 이제 그 뇌물죄 공소는 다 지났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역사적인 진실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소를 해라. 그래서 이게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강력 주장하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노 전 대통령 말씀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장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 수사 기록과 말씀하신 영상 기록이 지금 공개될 수는 있는 건가요? 뭐 공개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구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이것이 공개가 필요할 만큼의 어떤 여론이 성숙이 되고 실제 이 수사 기법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면 이제 공개가 가능한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걸 공개했을 때 더 많은 어떤 이제 찬반 여론 그리고 이 정치적 갈등이 증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인규 변호사가 낸 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항변을 하겠지만 아마 이인규 변호사의 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그러면 진위 여부를 한번 CD를 공개해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안 자체 CD 공개 여부를 놓고도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이는 그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한번 더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죽음이라고 구속했는데 주도권 하고 그거 부정하는 있습니다.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 문제점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출한 적 없었다. 당시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었습니다. 변호인 신분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의견서 한 장 제출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노 전 대통령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아무 변호 활동하지 않고 곁을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인규 씨의 책의 줄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시계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무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검찰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얘기하고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제 검사의 시대가 이제 득세하는 시대가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분이 법률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실 사망하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이러한 모든 수사들이 중단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알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은 이미 법률가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인이나 이 책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압박 수사 그리고 망신 주기 수사 우리가 계속 봤던 그 장면들이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하고 논두렁에다 버렸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인규 씨가 뭐라 그러냐면 논두렁에 버렸다는 표현은 국정원의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에서의 검찰의 어떤 역할 이거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계를 받았다. 일방적인 이런 주장이 이런 시기에 또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 한국 정치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이인규 변호사에 대해서 2차 가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를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이인규 변호사가 왜 이 시점에 이 책을 냈을까라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말대로 이제 공소시효가 형법상 이 공소시효는 다 끝난 거죠. 이 시점에는 이제 역사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책을 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계속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소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영상 녹화라든지 조서라든지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걸 이게 역사에 완전히 묻어버릴 수는 없어요. 빨리 저는 재단이나 아니면 이게 권양숙 여사나 노건호 씨가 고소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저는 자꾸 이게 뭐 재단이나 다른 친노 정치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 2번 죽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 2번 죽인 거는 친노, 저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랬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고인의 유서를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잖아요. 존경하면.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유서를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봤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죽였다, 검찰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을 공격하고 원망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또 마지막에 유서에 보면 각 작은 비석 하나만 세우라. 작은 비석 하나.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성역과식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게 저는 잘못됐다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사 기록이 과연 공개될지 아닐지 이런 걸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좀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요.